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서울 수도권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땅은 200평, 건물은 55평, 평수도 괜찮은 편인데요. 본권 주위로 조경수가 멋들어지게 자리 잡고 있어 외부와 단절된 느낌입니다. 도심과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전원 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영상 끝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매 물건 정보들을 현장감 있게 전달해 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이번 진입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두 배 감기로 해서 주도로를 좀 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차선 도로를 가서 이제 살짝 꺾으면 여기가 이제 폭이 한 3m 정도 되는 그런 도로고요. 그리고 완경사, 분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약간의 완경사예요. 그리고 이제 차가 겨우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 폭이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로가 이게 진입로가 요것뿐만 아니라 저쪽 다른 쪽에도 진입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차에서 내렸고요. 제가 간 날은 눈이 조금 살짝 왔습니다. 그래서 본권으로 이제 가는 이쪽이 이제 본권 뒤편의 어떤 임야인데요. 약간 왕경사가 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본권까지는 이제 여기 주출 입문인데 여기까지도 아스팔트 폭 아까 보셨다시피 2m 정도 되는 그런 도로에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접근성, 그러니까 이제 차로 타고 여기까지 쭉 들어오기에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에는 이제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겉에서만 이렇게 조금 마당이 굉장히 넓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썸네일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전체를 그 빨간색으로 그 매각 대상을 표시한 게 아니라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제 땅 위에 건물까지만 제한적으로 빨간색 선으로 표시를 해둔 게 있죠.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이렇게 보는 앞마당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조경이 잘 돼 있고 여러 조경수가 본권을 감싸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끔 하는 이 앞마당이 사실 이제 지목은 그 답인데요. 여기도 이제 사실상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 다른 물건이에요. 그래서 본권만 낙찰 받기에는 사실 여기 답도 낙찰을 받아야지 온전하게 해당 경매 물건을 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따가 상세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현장,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떤 이제 경계면 위주로 좀 겉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의 경계면으로 이제 하얀색 펜스가 잘 쳐져 있고요. 그리고 회색 펜스에 이제 바로 붙어서는 이렇게 조경수가 계속적으로 둘러싸서 그 다음에 외부랑, 그러니까 본권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외부랑 단절된 느낌을 좀 보여주는 듯한 조경수들이 빽빽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권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95년, 그러니까 지은 지 1995년 승인 건물이라 지은 지 거의 30년 차가 돼가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에가 이제 특이하게 굴뚝이 있어요. 그렇죠? 저게 환기창인지 아니면은 그 벽난로로 써서 이렇게 굴뚝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LPG 통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LPG로 이제 어떤 가스, 도시가스 대용으로 쓰고 있구나, 조리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난간은 그냥 경계면으로 이렇게 쳐놓은 것 같은데, 이 난간이 그 눈 때문에 약간 이제 안쪽으로 휘어진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조경수는 이제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소나무나 이렇게 좀 그 울창한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조경수가 대체적으로 이제 대다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집 위까지도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경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문건이 이렇게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조경수가 좀 가리고 있어서 어떻게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붕이 이제 저런 식으로 싱글 지붕으로 이렇게 덧대어서, 그리고 이제 30년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군데군데 손볼 그런 게 좀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산이 이제 이렇게 싹 보이고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땅의 경계면이랑 그 다음에 본권의 건물을 여튼 한 번 더 좀 보려고 지금 한번 걸어서 내려가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여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추대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심어서, 그쵸?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여기까지가 경계면, 그러니까 이제 본권에서 인접지까지 경계면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측량을 해 봐야겠지만요. 그리고 건물 외관은 이제 30년 차 치고는 뭐 상태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진로로 차로 올라온 것처럼 주변에 어떤 이제 마을 군락을 이뤄서 그런 시골집이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홀로 완전히 이제 도심하고 완전히 단절된 그런 느낌의 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권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권 여기 진입로 앞에 임야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묘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추출입 도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런 식의 어떤 묘지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골 같은 데는 대부분 이런 식의 묘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입구에 바로 인접한 쪽에 묘지가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뿐만 아니라 이렇게 왼쪽을 보면요, 왼쪽도 이제 지대가 이제 완만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봉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묘지가 있었다. 뭐 이런 게 조금 이제 단점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위성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드론으로 봤을 때가 이제 여기 썸네일도 여기만 이제 매각으로 좀 표시를 했죠, 제가. 그리고 사실상 이제 본권을 온전하게 사용하려면 여기도 이제 경매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여기는 이제 답인데, 여기도 이제 만약에 여기를 안 쓰면, 왜냐면 여기가 이 땅이 도로랑 물려 있어요. 여기가 1번, 여기가 이제 2번 출입문인데 물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땅을 낙찰 못 받는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맹지가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돈을 써서 여기를 이제 뚝 잘라서 진입로를 여기서 또 만들어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는 좀 그 경사가 여기까지는 완만해요. 근데 여기는 약간 이제 보시다시피 약간 극경사입니다. 그래서 모양도 좀 빠지고요. 그리고 이 집 자체가 이제 돋보이는 거가 사실상 여기 경계면, 그러니까 이제 본권에 이제 경계면 플러스 여기까지 경계면이 이런 식의 조경이 좀 이쁘게 꾸며져 있고, 이런 조경들로 이 본권을 좀 감싸는 듯한, 그렇게 이제 세상과 좀 단절된, 도심과 단절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조용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물건이라서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본권에 입찰할 때는 주의할 점이, 지적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사건 번호나 이거는 이제 여기고, 그리고 같이 낙찰 받아야 되는 땅들은 지금 여기에요. 땅은 여기. 그렇죠? 그래서 입구로 다 물고 있죠. 여기 진입로까지. 그래서 이걸 낙찰 못 받으면 맹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주소나 이런 거 영상 설명 더보기란을 참조하시고요. 이사장 멤버십 회원한테는 사건 번호, 주소 공개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제 안성이고요.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은 여기가 위치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1시간, 서울에서 여기까지 안성까지는 70km니까 1시간 10분 정도, 1시간 안 막히면 뭐 더 빨리도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반경으로 따지면 반경 1.5km, 2km 근방에 보시면요, 이렇게 그 안성 JC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40이라고 써 있는 이 고속도로가 서안성도 있지만 평택 제천 고속도로입니다. 이쪽 왼쪽이 평택, 여기가 제천 가는 길.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이제 지방으로 빠질 수 있는 거리가 있고, 여기가 이제 경부 고속도로죠. 그래서 위가 서울, 여기가 이제 부산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이거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있어야지 편하게 좀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은 여기가 안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평택이랑 가까워요. 그죠? 여기 평택 시청은 5.5km 직선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안성 시내고 안성 시청 쪽이거든요. 좀 축소를 해보면 안성 경찰서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8km예요. 그러니까 약간 서안성이기 때문에 안성 쪽에서 서쪽에 있기 때문에 평택이랑 좀 더 가깝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5.5km니까 차로 한 15분, 20분, 안 막히면 더 빨리 10분 내로 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8km, 안성시청까지는 8km니까 이제 한 20분, 25분, 넉넉히 한 30분이면 가죠. 더 빨리 안 막히면 뭐 15분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성 IC 바로 옆에 또 스타필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한 10분, 15분이면 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있으면은 이렇게 주요 도시에 좀 물려 있어서 위치는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도를 볼 텐데요.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본건이 이제 요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반드시 사야 되는 게 요거죠. 그래서 기호 3번이고, 이 기호 1은 뭐 이거는 답이라 뭐 상관없는데, 이거는 이제 매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를 하더라도 사실상 요거는 포기하더라도, 기본 2호는 포기하더라도 기호 3번, 이 238 다시 답 1 있죠. 요거는 이제 사야지 이렇게 본건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여기가 이제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된 게 도로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이렇게 막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를 뺀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얘는 맹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값어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볼 거는 이제 본건보다도 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그 사건 번호를 좀 알려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번은 이제 낙찰이 됐죠. 허가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이니까 요거를 집중적으로 봐서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근에 보면은 이제 본건이 이렇게, 여기가 아마 이 컨테이너까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본건이.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까 답으로 된 거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출입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렇죠? 답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근에는 이렇게 좀 보여 있고, 혼자만 덩그러니 이렇게 집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이 좀 특이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분봉처럼 보이는데 이게 묘고는 아니더라고요. 그죠? 제가 아까 그 위에서 봤을 때 그런 건 아니었고, 이게 이제 묘고, 그죠? 그리고 이쪽에도 좀 묘가 있었고, 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폭이 한 2m 정도 아스팔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출입구가 여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좀 있죠. 그 측면에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여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제 본건이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있었고, 근데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최선 순위가 2019년 5월 27일인데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어 보이고요. 아마도 이제 소유주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여기가 이제 답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향을 보면은 아까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남쪽인데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인데 완전한 남향은 아니고 남동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실 기준으로 향은 남동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인데요. 여기가 1층인데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35평으로 방 하나, 그다음 방 두 개, 주방하고 뭐 이렇게 있고 거실이 있는데 주출입문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욕실도 이렇게, 그러니까 1층에는 방 두 개, 그다음에 화장실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특이하게 여기는 지층으로 빠져 있어요. 이게 보시면 건물이 약간 반계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인데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창고식으로 쓰는, 여기가 이제 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서도 이제 보는 것처럼 아까 95년 사용 승인이 199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30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막 이제 돈이 슬슬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낙찰 받게 된다고 하면 이제 땅값도 땅이지만 사실상 건물에 대한 이제 보수도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감정가는 4억이고 최저가는 2억. 그래서 아마도 이거 제 생각으로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호 2번 말씀드렸잖아요. 사건 번호도. 그래서 얘를 먼저 낙찰받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1번 따로, 그다음 2번 따로 받잖아요. 그럼 둘 다 상황이 애매해요. 근데 2번이 좀 더 유리하죠. 얘 같은 경우는 1번이 맹지가 돼버리니까 좀 더 유리하게 네가 갖고 있는 거 나한테 싸게 팔아라. 아니면은 이 사람이 1번이 2번의 어떤 그 땅을 시대되나 아니면은 좀 더 싸게 서로 협의안에 이렇게 사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쵸? 소유자가 달리 낙찰 받으면 가장 베스트는 이제 그 싸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
2번을 낙찰 받아야지 본건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2번에 좀 집중을 해서 낙찰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은 거의 200평이고요. 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건물은 55평, 그리고 매각일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가서 그 분위기를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